뒤에도 잘 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PM 인터내셔널 코리아 KT 윤현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잘하는데요? 윤현아 팀장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려요. 사장님들 잘 계셨죠? 네. 어떻게 보면 제가 비행 때 인사를 못 드리다 보니까 저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언제죠? 수요일에 오셔야 됩니다. 이미 저희 2024년 PM 때부터 이제 함께 해주셨던 사장님들, 장학생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신입생들도 많이 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어떤 제품, 6월에 저희가 신제품 출시되는 뭐죠? 탑쉐이프 맞습니다. 혹시 난 탑쉐이프 지금 하고 있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 맞아요. 아마도 저희가 사전에 탑쉐이프를 테스트하고 있는 포커스 그룹을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언제부터 포커스 그룹 시작했죠? 4월 14일. 맞아요. 우리는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4월 14일이 첫 시작인 걸 다 알고 계세요. 저도 지금 4월 14일부터 약 7주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탑쉐이프 건강 메커니즘이에요. 뭐라고요? 건강 메커니즘. 왜 탑쉐이프 건강 메커니즘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셔야 되냐면, 자, 한 장만 먼저 주세요. 여러분들께서 탑쉐이프 하면서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 속 시원하게 얘기해봐요. 저는 얘기할 수 없지만. 맞아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 단순히 이 식욕 억제제라고만 하시면 탑쉐이프를 정말 조금밖에 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알고 싶으세요? 완벽히 정복하고 싶으세요? 완벽히.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미리 공부를 하시면요. 6월에 출시가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사장님들은 정말 든든한 지원군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으로 만날 소비자분들, 다양한 여러분들 예비 사업자분들에게 이 제품력을 정확히 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탑쉐이프는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덜 먹게 해서 다이어트를 시키는 제품이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체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식욕과 관련된 신호체계 있죠? 시스템들이 다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서요. 여러분들 다 느끼시는 포만감을 잘 지키면서 식욕 신호를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컨트롤하면서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궁극적으로 건강한 몸, 뭐예요? 신진대사 활발한 몸, 그리고 체지방이 더 이상 쌓이지 않는 몸, 나아가서는 자신감 있는 당당한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똑똑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누구예요? 먹어도 계속 먹고 싶어. 그래서 저는 탑쉐이프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이런 질문 해드리고 싶어요. 사장님들 오늘 배고픔 느끼셨어요? 안 느끼셨어요? 배고픔 느끼셔야 돼요. 네, 느꼈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셨어요? 네. 식사하셨습니다. 이런 신호체계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나타나는 게 정상적이고 건강한 겁니다. 반대로 난 식욕이 없어요. 그런 분들 보면은 에너지 레벨이 낮습니다. 의욕이 없어요. 활성화가 적다는 뜻이라서 그분들 또한 탑쉐이프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 평균 이상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탑쉐이프를 드시면서 또는 현대인들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음식을 먹어도 배고파요. 그리고 음식을 먹었는데 포만감을 느껴야 되는데 포만감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껴요. 그게 못 느끼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몸무게 이거 어떻게 될 거예요? 네, 끝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저 사람은 의지가 부족해서 그래. 왜 그걸 못 참아서 그래?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몸속에 있는 다양한 신호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몸에서 보내는 신호에 우리는 움직였던 건데 그에 맞춰서 음식을 먹고 포만감을 못 느끼니까 계속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체지방이 쌓이고 자꾸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피트라이 제품 우리 하루를 채우는 완벽한 루틴 있죠? 사장님들은 너무 좋으신 거예요. 우리 탑쉐이프가 출시가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 기존에 피트라이 제품 드시던 거 다시 새롭게 한 게 아니라 너무나 잘 지키고 계셨던 피트라이 루틴에 뭐만 더하자고요? 탑쉐이프만 더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건강한 몸을 여러분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왜 배고픔을 느낄까요? 뭘까요? 우리는 배고픔을 당연히 느껴야 돼요. 자,
몸에서 보내는 에너지 부족 신호예요. 그만큼 우리가 에너지가 부족하다 할 때 뭘 하셔야 돼요? 식사를 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연료를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호르몬 작용입니다. 호르몬과 관련돼서 우리가 식욕을 느껴야 할 때, 그리고 식욕을 느끼고 나서 식사를 하게 되면 포만감을 느끼게 되는 그 중추 또한 정확하게 잘 가동이 돼야 되고요. 또 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우리가 음식이나 우리가 일상생활 행복감을 느끼고,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할 때 행복해, 이 상태가 나한테는 행복감을 주고 보상해 주는구나라고 알려주는 몸의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욕 신호를 여러분들이 잘 인지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가짜 배고픔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맞아요.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이 있는데 구별법 너무나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 배가 고파요. 근데 여기 위에서 꼬르륵 하는 게 뭐죠? 진짜 배고픔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배가 고픈데 요 입에서 막 심심하거나 뭐가 마라탕이나 이렇게 있잖아. 이런 게 생각난다면은 가짜 배고픔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나는 가짜 배고픔에 휘둘렸고 그동안 내가 진짜 배고픔인 줄 알고 습관처럼 먹었던 것이 결국에는 몸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몸의 대사, 호르몬 작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볼 거고요. 그래서 배고픔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 배고픔을 지혜롭게 그리고 아주 똑똑하게 컨트롤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다이어트. 그리고 다이어트라는 게 실제 근데 체중 감량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진대사가 잘 되는 몸. 우리 한번 지금 나이로부터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생각해보세요. 어때요? 기분 째지죠? 10년 전이에요. 우리 사장님 지금 몇십 대예요? 30대요? 20대. 사장님이 20대 때로 돌아가는데 막 군대를 전역했어요. 그때 사장님이 짜장면 최대 몇 그릇까지 드세요? 7그릇 드신대요. 그만큼 20대의 그 군인, 막 제대하신 군인은 그렇게 대사가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 몇 그릇 드세요? 탑시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와,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의 대사가 건강해졌고 지금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내 몸이 잘 그리고 지방을 축적시키지 않는 몸, 그런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인해 볼 거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제가 다양한 내용들을 준비했는데 잠시만요. 이게 앞으로 한 번만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다양한 호르몬 이야기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들께서 다 분비가 되고 여기 우리 꼬마 사장님도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될 텐데 이 그렐린 호르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욕 촉진 호르몬이 늘어나는 하루 3번 식사 전 그리고 늦은 밤에 중입니다. 위변에서 네, 그렐린이 뭐래요? 위장에서 분비가 되는 식욕 촉진 호르몬이래요. 자, 우리 한번 그렐린이 언제 분비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침 식사하기 전에 한 번 나고요. 점심 그렐린 올라갑니다. 저녁 때 한 번씩 오르게 돼요. 결국 우리가 하루에 3번 크게 식욕 촉진 호르몬이 위장에서 분비가 될 때마다 우리는 뭘 한다? 식사를 합니다. 결국 우리 몸에서 나 배고파 꼬르륵 진짜 배고픔이 나오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여러분 식사를 통해 섭취하게 되시는데 여러분들 저 시간대 여러분들 1시 때 금요일 1시예요. 여러분들 참으실 수 있어요? 치킨, 맥주 막 고개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아는 맛이라서 더 참기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저녁을 드셨는데 그렐린이 식사를 하시니까 그렐린 수치가 떨어져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잠을 주무시지 않고 만약 여기서 더 막 영화도 보고 밀린 OTT 이런 프로그램을 봐요. 그러면 재밌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 뭐가 나오냐면은 그렐린이 지금까지 하루 중에 그렐린 수치보다 가장 높은 수치가 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쩔 수밖에 없어요? 야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사장님들이 이 탑쉐이프
식사료를 소비자에게 전달했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뭘까요? 배고파. 아니 이거 섭식을 뭐 식욕 억제제라고 하면서 왜 나는 배고픔을 느껴? 근데 여기서 배고픔을 느껴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정상화, 가장 건강한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거 식욕 억제제라고 하면 소비자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 제품력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의 정확한 원리작용을 이해하고 얼마나 배고픔을 느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우리 몸은 이 그렐린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렐린은요 결국 우리가 공복 상태일 때 위장에서 분비가 되는 나 배고파 호르몬입니다. 결국 위장에서 분비가 됨으로써 지금 뭐 좀 먹어야 돼. 나 에너지가 부족해. 에너지를 섭취해줘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섭취를 해주시게 되는 거예요. 위장에서 분비가 되기 때문에 위장에서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 그렐린 수치가 어떻게 된다? 떨어지게 되면 이내 배고픔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렐린이 우리 위장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렐린이 식사를 하고 나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떨어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배고파요. 맞아요. 계속 배고프면 우리는 먹어도 어떻게 되죠? 배고파요. 그죠? 그러면 많이 먹었어요. 어떻게 돼요? 저장을 막 여기저기 하겠죠? 막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가 먹었어요 그거? 내가 먹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먹었지만 내 호르몬 체계가 엉망이 되고 정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정도 먹었으면 배부름을 느껴야 되는데 배부름을 느끼지 못한 상태예요.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다음날 어떻게 돼요? 정말 배고파요. 전날 수면 시간이 5시간 이내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새벽까지 늦게까지 일을 하시다가 똑같이 7시, 8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럼 다음날 어떻게 돼요? 배고파요. 원래 평균 12시에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11시만 돼도 막 위장에서 꼬르륵 그렐린이 계속 치솟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비자분들 말씀하실 때 나 어제랑 좀 다르다? 라고 하면 가장 먼저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게 혹시 수면 부족 전날 수면 혹시 7시간 이상 잘 진행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매니지먼트를 잘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균형 잡힌 그렐린 그리고 이 그렐린 수치를 정확하게 잡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불규칙적인 식사를 하시면 안 돼요. 뭐다? 규칙적인 식사를 해주셔야 그렐린이 분비가 될 때 식사를 해주셔야 그렐린 수치가 안정적으로 떨어집니다. 반대로 규칙적으로 식사를 안 하시면 어떻게 돼요? 계속 치솟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과식, 폭식을 부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렐린을 안정하고 싶다. 첫 번째 그러면 수면을 정확히 7시간 이상 채워주시고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를 해주시면 그렐린 안정화 여러분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레틴은 시상하부의 포만 중추를 자극해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 렙틴 그렐린과 짝꿍입니다. 자, 렙틴은요 여러분들께서 지방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포만감을 알려주는 호르몬이래요. 뭐라고요? 포만감. 그래서 이제 아까 그렐린은 3글자잖아요. 그래서 배고파 그래서 배고파 호르몬 그렐린. 렙틴은 2글자잖아요. 배불러. 그만 먹어 그만. 너 지금 배부른 상태야. 그만 해서 배부름을 알려주는 호르몬인데 어디서 나오냐면 지방세포에서 나와요. 우와. 지방은 우리 몸속에 최대한 없으면 좋은 거라 생각했는데 뭐라고요? 포만감을 적당히 알려주는 좋은 작용도 하고 오히려 에너지, 지방 요소를 활성화시키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해요. 근데 이것도 2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 또 렙틴이 주는 신호에 둔감하게 반응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나는 호르몬으로서 그만 먹어도 되라고 포만감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근데 이 렙틴 민감성이 떨어지는 시기가 와요. 왜냐면 우리가 사장님이라고 부르면 사장님이 딱 반응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그만 먹어 너 지금 너무 배부른 상태야. 근데 이 렙틴의 신호를 못 받아들여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계속 먹어요. 왜냐? 나는 배부른지 몰랐어. 계속 배고픈 상태인 줄 알았어. 그래서 계속 먹었는데 또 어떻게 돼요? 계속 먹다 보면 또 여기 저기 여기 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 렙틴 민감성 정말 중요한 게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이 렙틴이 자, 우리가 맞아. 식사를 하게 되면 렙틴의 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즉, 우리가 밥을 먹으면 렙틴의 수치가 높아지면서 너 지금 배불러 그만 먹어
이 포만감을 알려주는데 식욕이 떨어지죠. 근데 이 렙틴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나는 지금 배부른 상태인지라고 인지를 못하면서 렙틴의 반응이 저항하게 됩니다. 우리 인슐린 영상 들어보셨죠? 네, 똑같아요. 렙틴이 주는 신호에 저항해서 렙틴의 신호를 인지하지 못하는 걸 렙틴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결국 식욕을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렙틴 불균형에 따른 결과가 뭐냐면 간단해요. 많이 먹었기 때문에 많이 섭취한 에너지원이 지방으로 변환이 되면서 또 여기저기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렙틴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지방세포. 근데 지방세포에서 렙틴이 나오는데 이것도 균형적으로 잘 나와야 돼요. 그 수치가 있어요. 근데 지방세포가 너무 많으면 렙틴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엄청 나오겠죠. 그러면 이 렙틴 신호에 더 둔감해지게 되는 거예요. 악순환인 거죠. 이 고리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렙틴 신호에 둔감해지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먹게 되고 또 먹는 음식이 또 어때요? 한번 보실까요? 지방이 많은 음식, 달콤한 음식 이런 음식들은 또 지방을 우리 몸에 축적해 쌓는 그런 또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늦게까지 현대인들이 보상심리로서 집에 퇴근하고 가면 일찍 하루를 마무리하고 자나요? 요즘 막 SNS, 쇼츠 이런 거 보면서 새벽 2, 3시까지 시달리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악순환. 우리 퇴근했는데 운동하시는 분 계세요? 맞아요. 근데 대부분 현대인들 운동 안 해요. 운동 부족은 또 렙틴 민감성을 더 다운시키고 둔감하게 만드는 그런 악순환인데 자, 렙틴 저항성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는 여러분들 렙틴이 이만큼 엄청나게 증가를 해버려요. 그리고 아까 우리 렙틴 민감성 어떻게 말씀드렸죠? 둔감해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렙틴 둔감성이, 렙틴 반응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식욕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못 떨어지죠? 식욕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체중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내가 그동안 식욕이 땡겼고 내가 포만감을 느끼지 못했던 게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신호 조절이 낮아지고 있었고 점점 망가지고 있었구나. 그러면 이게 여기 계신 분들만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보면 소비자분들 얼마나 더 무너지고 이것 가지고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렙틴 저항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고 세 번째, 우리 제일 잘 아시는 이 호르몬 뭐예요?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 자, 인슐린은 뭐예요? 우리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 에너지 그 혈당을 세포 속으로 에너지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인슐린도 실제 우리 식욕과 관련해서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한번 인슐린 저항성 확인해 볼게요. 인슐린 저항성이란 섭취한 음식물을 에너지로 바꾸고 지방 축적을 돕는 인슐린의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을 말한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포도당은 간과 근육에서 에너지로 활용되지 못한 채 혈액 속을 떠돌며 당뇨병 위험을 높인다. 또한 혈액 속에 지질 성분도 많아지는데 이것은 혈관이나 장기의 염증을 일으켜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 그래서 저희가 대사증후군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네.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여러분들이 음식을 통해서 식사를 통해 섭취한 탄수화물 그리고 작은 영양소인 포도당이 혈액 속에 계속 쌓이니까 그 혈관 속에 염증이 계속 발현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속에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는 상태, 인슐린에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 그걸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요. 그 인슐린이 우리가 식사를 했을 때 혈중 높아진 혈당을 에너지화 시킬 수 있도록 혈당을 낮춰주는 그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 아까 보셨던 인슐린 저항성으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 인슐린이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포만감을 줄 수 있는 그 역할까지도 부가적으로 하는 우리가 식욕 관련해서 인슐린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식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루 세 끼 여러분들 식사를 하신다면 식후 올라간 혈당을 인슐린 통해서 잘 조절하면서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나면 인슐린과 함께 우리가 포만감도 함께 부가적으로 느끼실 수 있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음식을 만약에 너무 자주 먹어요. 달콤한 음식을 너무 자주 먹어요. 그러면 인슐린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자주 분비가 되고 많이 분비가 되겠죠.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인슐린이 주는 신호를 세포에서 못 받아들여요. 아까 전에 보셨죠? 세포 속으로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포도당이 들어가지 못하면 어디로 떠돌아요? 혈관. 맞아요. 그러면 우리 몸속은 에너지는 고갈되어 있고 힘은 없고 몸에서 시스템이 무너지고 그런 악순환이 될 수 있는 인슐린의 작용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 몸속에 단순히 에너지 전환으로만 인슐린을 생각했는데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부가적으로 식욕에도 그래서 인슐린이 이렇게 중요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다음은 도파민이라는 거야. 단맛이라는 음식을 먹으면 달콤한 성분이 혀 맛봉우리의 단맛 수용체에 달라붙어 뇌에 그 신호를 전달한다. 이때 뇌의 배쪽 피기 영역이 자극받아 도파민이 만들어지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우리 뇌는 더 많은 도파민을 발부하며 이 과정을 반복하길 원하고 결국 음식 중독에 빠지는 것이다. 찔리시는 분 계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전에 행복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결국에는 이 도파민 호르몬은 우리가 행복할 때 나와요. 네. 왜 우리는 행복하고 싶을까요? 스트레스. 나 어떤 거를 계획했는데 그게 무너졌어. 그러면 짜증 팍 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속에는 맞아요. 보상. 근데 먼저 스트레스가 나오면 몸 안에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코르티솔 들어보셨죠? 맞아요. 코르티솔이 분비가 되면 자 우리 아까 배웠어요. 렙틴의 작용을 방해하는데요. 아까 렙틴 두 글자 그만 먹어 그만. 포만감을 알려주는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는데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죠? 배부름을 모르는 상태, 계속 배고픈 상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코르티솔이 분비가 되면 우리 몸속에는요 식욕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우리는 식욕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식욕에도 내 몸속에 뇌는 단순합니다. 내가 내 몸 상태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고 하면요 뇌는 빨리 한나를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한나를 행복해주고 싶어.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바꿔줄 수 없잖아요. 환경을. 그러면 뇌는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자 어떤 상황이 있어. 스트레스 받았어요. 뭐예요? 보상을 원해. 행복해지고 싶어 라고 하니까 뇌가 잠깐만 한나가 지난번에 초코 케이크 하나 먹었을 때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 떠올랐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냐면 한나야 너 지난번에 이거 초코 케이크 먹고 행복했잖아. 이거 한번 먹어봐. 그러면 저는 어떻게 돼요? 행동하게 돼요. 그러면 저는 초코 케이크를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파민이 팍 나오죠. 맞아 이 맛이야. 행복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뇌는 이미 학습을 했죠. 자, 스트레스 받아요. 이거를 해결해주고 싶어. 자, 어떤 행동을 한다? 이전 행복했던 기억. 음식으로 이걸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이 반복이 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또 악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좋겠지만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싶어서 뇌에서는 보상심리로서 계속해서 행동하게 하는데 여러분들 이 행동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행복감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새는 어플만 키면 음식이 금방 배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도파민이 식욕에 대한 보상심리가 이렇게 작용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또 이게 어디에 작용이 되냐면 제가 이번 포커스 그룹을 해보면서 많은 분들이 탑셰프를 그래 내가 이번에 신제품 탑셰프 출시되니까 요걸로 한번 이뻐져 봐야겠다. 자, 뇌에서는 지금 뭐가 나왔죠? 도파민이 나왔어요. 행복해. 이미 예뻐지지 않았는데 탑셰프만 이렇게 내 손에 들어오니까 행복해졌어. 도파민이 막 됐어요. 그러면은 뇌는 또 도파민이 팍 분비가 됐잖아요. 그러면 행동하게 돼요. 기대감. 뇌는 나 너무 기대돼. 나 8주 뒤에 얼마나 내가 샤라라 달라졌을까? 라고 하면서 기대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고요? 먹는 행동을 꾸려게 돼요. 다른 대체 환경에서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뇌는 잠깐만 그때 행복했던 기억, 음식을 이걸 먹었을 때 행복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또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파민 물질, 어떻게 보면 뇌 신경 전달 물질로 도파민을 되게 잘 활용하시면 더할 역시 좋겠지만 만약에 식욕과 관련해서 도파민을 무시했다가 여기에 끌려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파민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런 보상체계가 뇌 속에 함께 작용이 된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GLP-1 호르몬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집중해 주시고요. GLP-1은 실제 우리 몸속 장소 하부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인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거 한번 영상 보실게요. 배고픈 신호에 음식을 먹으면 식욕억제 호르몬이 장에서 분비된다. GLP-1, CCK 같은 호르몬이다. 또한 지방세포에서는 렙틴이라는 식욕억제 호르몬이 만들어진다. 두 호르몬은 뇌의 포만 중추를 자극해 식욕을 없애고 포만감을 유지시킨다. 그런데 충분히 먹었는데도 포만 중추가 반응하지 않는 현상이 있다. 맞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우리 GLP-1이 어디서 분비된다고요? 소장.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자, 소장에서 GLP-1이 분비가 돼요. 소장 하부에서 분비가 됩니다. 이때 뇌에 나 지금 배부르다. 위에서 지금 소장에서 GLP-1 분비가 되면 뇌에 나 지금 배불른 상태야. 포만감 신호를 올려줍니다. 자,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모든 분들이 소장 하부에서 분비가 돼요. 자, 음식을 섭취했어요. 위장에서 소장으로 내려가죠. 그때 소장에서 분비가 되는 건데 정말 똑똑한 게 뭐냐면 위에서 소장으로 넘어갈 때 그 배출되는 속도를 천천히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위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간이 길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배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이사이 식사 사이사이 섭취하게 되는 간식이나 불필요한 섭취를 줄여주게 만들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좀 중간중간에 불필요한 섭취를 많이 한다 라고 했을 때 이 GLP-1이 잘 분비가 되는지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을 지원하는데 똑똑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그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될 때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가 돼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에 놓여지게 되는데 이걸 딱 필요한 만큼만 내 음식물만큼 내가 이거를 에너지원에 사용했는데 적절한 양만큼만 딱 필요하게 GLP-1이 요청을 해줘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 딱 필요한 인슐린만큼만 분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불필요한 인슐린 분비가 안 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우리 몸속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방을 에너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방을 잘 축적하는 몸이가 돼요. 근데 인슐린도 너무 많이 과분비가 되지 않고 딱 적절하게 에너지 전환할 수 있는 만큼만 분비가 된다면 우리 몸속에 지방을 저장할 일이 있을까요?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도 딱 필요한 만큼만 분비가 되게 해주고요. 자, GLP-1 우리 아까 배웠던 거 그렐린을 억제한대요. 아까 그렐린이 뭐라 그랬죠? 배고파 호르몬. 배고픔을 줄여주는 거죠. 그죠? 그렐린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GLP-1이 하는 좋은 역할이 또 나의 식욕을 조금 더 잠재워줄 수 있고, 자, GLP-1이 렙틴의 감수성을 증가시켜준대요. 아까 렙틴은 뭐라 그랬어요? 배불러, 그만 먹어, 그만. 배부름을 알려주는 포만감 신호의 민감성을 적절히 올려주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그렐린과 렙틴 호르몬에 약해져 있는 상태가 안정화가 올라와지는 거죠. 그래서 GLP-1이 전 세계적으로 뜨거워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인슐린 이런 대체제로서 사용이 되는데 뭐라고요? 부가적으로 이 식욕 중추를 건강하게 올려주니까 왜 아까 인슐린 저항성 있으신 분들은 지방을 저장하는 몸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슐린 저항성 이 인슐린을 이렇게 주사제제로 맞으시는 분들은 보시면 몸집이 커요. 아까 뭐라 그랬죠? 지방을 저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불필요한 식사를 줄여주니까 부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이어트 열풍이 GLP-1과 함께 뜨거워질 거죠. 그래서 이 GLP-1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탑CF가 여러분들 포만감을 굉장히 잘 지켜줘요. 무슨 의미냐면 식사하시기 몇 시간 전에 드시죠? 1시간에서 2시간 전 드시는데 그 미리 섭취한 탑CF가 이후에 식사를 통해서 섭취한 영양소가 포만감이 오래되고 마치 GLP-1처럼 위장에서 천천히 소화가 되고 위장에서 오래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포만감을 쭉 가죠. 그러면 중간에 불필요한 섭취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 장에서 소장 하부에서 분비가 되는 GLP-1을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GLP-1을 효과적으로 분비 촉진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20대 가장 신진대사가 활발하신 분들은 GLP-1 분비량이 좋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GLP-1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GLP-1 분비를 촉진하는 방법 첫 번째 너무 쉽습니다. 음식을 천천히 씹어 드시래요. 맞아요. 그래야 GLP-1 분비가 더 효과적으로 촉진이 되고요. 부가적으로는 뇌에서도 포만감을 빠르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음식, 식단에 식이섬유 섭취 늘리라고 말씀드리죠. 그 이유도 그냥 쌈채소, 식이섬유 많이 드시라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장내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활발하게 되면서 아까 GLP-1 어디서 분비된다고 했죠? 소장이에요. 장이에요. 장내 환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단백질 위주의 식사.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왜 중요한가 보니까 GLP-1을 직접적으로 분비에 자극을 한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꼭꼭 씹어 드시고, 식이섬유 늘리고, 단백질 섭취. 그리고 밑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쉽게 놓쳤던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도 GLP-1의 반응을 높여주고, 수면 이야기 또 나왔어요. 아까 그렐린 렙틴처럼 수면도 여러분들 올려주셔야 돼요. 수면을 7시간, 난 그동안 못 잤다. 그러면서 다음날 배고파 죽겠어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그런 생활 루틴도 바꿔주셔야 되고요. 장내 미생물 관리 너무 중요해요. 소장에서 분비됐는데 장 관리를 안 한다?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면은 욕심만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내 유익균, 마이크로바이옴 어떤 제품으로 관리하시죠? 맞아요. 필굿 요거트 드링크로 여러분들이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건강한 생활 습관 총 5가지를 준비했어요. 요거는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브로셔에도 함께 되어 있고 또 지금 모바일로 확인하시는 교육 자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생활 루틴, 생활 습관으로 많이 놓쳤던 게 많더라고요. 자, 그렐린 안정화 불필요한 배고픔을 줄이는 거예요. 딱 정리하면은 우리 하루에 7시간 정도는 수면 시간 잘 채워주셔야 되고요. 단백질 위주의 식사 잘 해주시고요. 자, 렙틴 민감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운동을 좀 해주셔야 돼요. 네, 주 2, 3회. 제가 탑쉐이프를 이제 더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봤던 게 제가 원래 하루에 30분 정도 운동을 해요. 근데 매일이 아니고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요건 제 루틴이었는데 여기 탑쉐이프랑 만나니까 더 효과적으로 안정화가 된 것 같고요. 인슐린 안정화.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식사를 하면 당연히 인슐린 분비가 되고 이 혈당 치솟는 그런 부분을 빠르게 안정화시켜 주셔야 인슐린이 너무 과도하게 분비가 안 되니까 지방을 축적하지 않는 몸이 되고 자, 도파민. 이건 아까 전에 뇌에서 보상심리 작용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앞으로 이 보상심리를 음식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를 버리셔야 돼요. 운동 또는 내가 사업적으로 어떻게 보면 목표하시는 직급 달성 이런 다른 대체제로 행복함을 찾아주시면 되고 GLP-1 우리 아까 식단이나 생활습관 보셨죠? 서구적인 식단을 지향해 주시고 우리가 단백질이나 뭐 식이섬유 그런 이제 장내 활성화를 건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식단으로 변경해 주시면 여러분도 앞서 보셨던 식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포만감과 식욕을 원만하게 잘 지키실 수 있습니다. 자, 식욕과 포만감 중추가 건강해지면 우리는 어떤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까요? 자, 과식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만큼 먹었더니 배부르구나. 내가 지금 배부른 상태였구나 라는 걸 인지하실 수 있고 자, 그렐린이 과잉으로 분비가 되는 것을 억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렐린이 많이 분비가 되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불필요한 과식을, 폭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가 그 열량을 소비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둥글둥글해지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식욕, 포만감 눈치를 잘 진행해 주셔야 돼요. 자, 보상심리. 우리 이제 뭘 알겠죠? 도파민의 보상심리를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로 인한 감정정, 즉 가짜 배고픔을 여러분이 잘 관리할 수 있게 되고 자, 에너지 대사가 좋아져요. 어떤 의미냐면 내가 먹는 이 에너지 열량을 나는 잘 연소시키고요. 내 몸에 갖고 있던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잘 쓰는 몸이 되어요. 이거는 신진대사, 기초대사량이 올라간다고. 아까 사장님 20대 때 짜장면 몇 그릇? 7그릇을 먹을 수 있고 그게 몸에 쌓이는 게 아니라 다 소화할 수 있는 최고의
기초 대사량을 보유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이어트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거 그리고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뭘까요? 식욕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다이어트를 해요. 결심을 해요. 그러면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요. 그럼 사실 뭐 하실 거예요? 운동하실 거죠. 식단하실 거죠. 맞아. 저녁 약속 다 취소하죠. 그렇게 하고 뒤돌면 새벽에 야식 땡기잖아요. 그리고 또 먹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이걸 왜 먹었지? 그럼 또 다음날 또 계속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인데 탑쉐이프를 통해서 너무 억제하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따가 우리 탑쉐이프 후기 발표 이제 사례자분들 모셔놓고 이제 이야기 들을 텐데 저도 똑같이 탑쉐이프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제가 루틴을 똑같이 유지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 2, 3일 정도 딱 살짝 날 정도의 30분 정도만 운동을 하고 피트라이 제품 잘 먹으면서 하루에 2번 새끼 주식 탑쉐이프를 식전에 1시간 전에 먹고 똑같이 했는데 정말 재밌는 게 몸무게는 어떨까요? 비슷해요. 근데 떨어진 게 있어요. 뭘까요? 체지방이 떨어졌어요. 근데 오른 게 있어요. 골격근, 근육량이 오르고 체지방이 떨어지니까 몸속에 차지하는 체지방은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근데 근육량이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기초대사량이 높아져요. 기초대사량이 높아진다는 거는 제가 사장님과 똑같은 양을 먹어도 저는 살이 안 찌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 몸에서는 숨만 쉬고 호르몬만 나가고 그만큼 연량 칼로리를 빠르게 소비하는 몸. 그런 몸이 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식욕 억제제라고 하면 저는 너무나 잘못된 어떻게 보면 요만큼밖에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라 하니까 여러분은 우리 식욕과 이 포만감 분출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이 탑쉐이프를 안다고 표현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제품 타겟층 우리는 이제 6월 1일에 탑쉐이프가 드디어 런칭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고객층, 타겟층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 여름 다가오는데 좀 변화하고 싶은 사람, 그동안 요요가 왔던 사람, 다이어트를 결심하지만 뭐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제일 좋은 게 누군지 아세요? 이 피트라인의 매력에 빠져버리신 분들. 이런 분들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피트라인을 통해서 기본 영양이 잘 채워져 있으신 분들에게 탑쉐이프가 더해져야지 우리의 만약에 식사량이 줄었어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이 줄어들어요. 그 공백 뭘로 채우실 거예요? 피트라인을 채우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피트라인 루틴이 없으신 분들한테 탑쉐이프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시면 안 돼요. 또 이러실 거예요. 탑쉐이프 못 샀는데 사용을 주라. 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그거는 주신다고 해도 그분이 이 시스템, 체내에서 적용되는 시간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셔도 안 되고요. 나 이것만 먹을래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정확하게 매니지먼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탑쉐이프는요, 자연적인 방법과 그리고 우리 몸속에 근본적인 그 대사를 끌어올리면서 도와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저는 왜 우리 건강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 간헐적 단식 하시죠? 그분들이 처음에는 나 하루에 16시간을 금식하고 8시간만 아주 균형 잡힌 식단을 하면서 건강을 찾아야지. 왜냐? 나는 이 공복을 길게 가져가면서 내 몸의 지방을 에너지화 시키는 그런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지 라고 결심을 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제일 많이 시달리는 게 뭔지 아세요? 배고픔이에요. 그 16시간을 어떻게든 억지로 참아요. 근데 8시간 동안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다. 너 이제 식사할 수 있어?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폭식을 막 하시면서 뒤룩뒤룩 드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왜냐면 그 도파민 분비되죠. 그렐린 치솟죠. 렙틴 민감성 떨어지죠. 이제 들리시죠? 네, 이 식욕과 포만감이 단순히 한 가지가 아니라 이 종합적인 시스템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해 주셔야 이제 어떤 소비자를 만나도 여러분들이 그냥 정면 돌파하셔가지고 관리를 해주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탑쉐이프 힙업 유얼 탑쉐이프요. 즉 피트라인 통해서 여러분들 건강을 잘 유지하셨다면 거기에 탑쉐이프를 통해서 세상의 건강을 유지하시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 탑쉐이프의 기본 원료는 주요 비오틴과 칼슘 아연과 더불어서
자, 총 10가지의 식물유래 추출물이 나와요. 네,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피트라인 제품 중에 없는 원료, 식물 보유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포커스 그룹을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 정말 초민감하신 분들이 잠깐만 가슴이 너무 뜨거워요. 씁쓸한 맛이 나요. 이런 분들 얘기해 주시거든요. 대단하신 거예요. 그 원료들이 그대로 여러분들 섭취하시면서 느끼셨던 거고 그 중에 제가 대표적인 5가지 원료를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커피 원두 추출물이에요. 자, 커피 원두 추출물에 들어있는 카피 말고요. 클로로겐산이라고 해서 우리 몸속에서 항산화이면서 우리 몸을 활성화시켜주는 물질이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활성산소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게 항산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활성산소를 배양해서 우리 몸을 지켜주는 그런 항산화의 능력과 함께 더불어서 자,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대요. 혈당 조절, 어떤 게 떠올라야 되죠? 인슐린 작용이 천천히 잘 조절을 시켜주면서 우리 몸속에 에너지화, 포도당을 에너지를 화시키는데 안정화를 주면서 더불어서 지방세포 형성을 낮춰준대요. 그리고 지방분해 촉진을 가속화시켜주기 때문에 어떤 몸이 되죠? 우리 몸에서 지방을 잘 연소시키는 그러한 상태를 바로 우리 부원료의 커피 원두 추출물 클로로겐산이 여러분들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서양 바카인 추출물이에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동양 아니고 서양 바카인 추출물, 민트인 맞는데요. 자, 이 민트인 추출물이 우리 몸속에서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럼 막 더부룩하잖아요. 근데 우리 탑셰이프를 1주차 드셨던 분들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막 소화가 잘 되고, 네, 트름이 잘 되고, 밥을 먹었는데 막 더부룩한 게 없이 속이 편안함을 느끼셨어요. 바로 부원료인 서양 바카인 추출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을 받으셨고 또 식욕 조절의 안정화까지도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게 바로 서양 바카인 추출물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장내 활성화까지. 우리 장내 아까 뭐 있어요? GLP-1 호르몬, 포만감 호르몬을 적절히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서양 바카인 추출물 기대하실 수 있고 자, 영양소 추출물이 나왔어요. 우리 영양소 추출물은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죠? 네, 혈당 안정화, 그쵸? 마치 인슐린 유사작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인슐린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체내에서 건강하게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자,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걸 억제시키고 체지방 축적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지방이 잘 쌓이지 않는 몸으로 여러분들 기대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혈당 조절 관련된 이제 기저질환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 탑셰이프를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좋아요. 안정화가 돼요. 근데 일시적으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본인의 이제 치솟는 2시간 이내에 혈당이 오르는 그 상승 그래프 인슐린이죠. 거기에 조금은 덜 치솟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조금은 느끼는 게 조금 다운된다.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그거는 원래 치솟는 그 상승선의 인슐린의 호르몬 그래프가 조금은 완만하게 오르는 그리고 이내 곧 안정화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만약에 내가 병원에서 이런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이 섭취량을 아니면 또는 인슐린을 그거를 잘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주시면 되고 네. 다음 흰뽕나무 추출물이에요. 그냥 뽕나무 아니고 그 흰뽕나무 추출물이래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가 봤더니 식후혈당 급상승. 왜냐하면 요즘에 왜 에사비, 그쵸? 사과 효모식초 그게 뜨거웠잖아요. 그게 이제 혈당 다이어트라고 해서 식사 후에 당연히 치솟을 수밖에 없는 혈당을 안정화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탑셰이프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탑셰이프를 섭취하는 방법이 정말 최소한의 1시간 전에는 탑셰이프를 꼭 생캡슐을 섭취해 주셔야 이후에 섭취하시는 식사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포도당으로 인해서 우리가 혈당이 치솟는 것을 여러분들이 완만하게 관리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료가 들어있고 마지막으로 생강 추출물. 아까 제가 안에 들어있는 구원료 중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원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와 이걸 느끼셨어요. 네. 그래서 그 정말 예민하신 분들은 이제 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이 생강 추출을 강하게 느끼시다가 2주 정도의 제품 적응 기간을 거치고 나서는
아, 이제는 편해졌어요. 좋아졌어요라고 하는데 이 생각 추출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보니까 우리 몸속에서 갈색 지방, 백색 지방 말고요. 갈색 지방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연소시킬 수 있도록 지방을 에너지화 시키는 아주 좋은 지방인데 그거를 더 촉진합니다. 결국 뭐가 되냐면요. 이 기초대사량 있죠. 기초대사량이 긍정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 생각 추출물의 영양적인 기능으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 배출을 천천히 지연시키기 때문에 소화 속도를 천천히 늦춰주면 뭐라고요? 포만감을 오래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필요한 식사를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건강적인 도움 주변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탑쉐이프를 공부하고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식욕과 포만감 줄줄 여러분들 잘 인지하시려면 우리 몸속에서는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포만감, 식욕, 그리고 혈당 조절 밸런스, 그리고 지방을 더 이상 쌓아두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사가 활발해지는 그런 원료적인 기능, 그리고 일단 소화, 그리고 배변 활동이 정말 좋아졌다는 말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따로 말씀은 안 했지만 우리 2주차까지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간증처럼 해주셨던 게 그때 저 화장실을 너무 시원하게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맞죠? 그리고 배변량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탑쉐이프 때문에 점점 식사량이 줄었는데 불필요한 어떻게 보면 장내 가스도 없고 속이 너무 편하다는 얘기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게 바로 탑쉐이프에 들어있는 이 부원료적인 생강, 이눌린, 서양바카리, 그리고 서양 민들레 수치물이 이런 기능을 하고요. 다양한 항산화 그리고 대사 환경을 끌어올릴 수 있는 원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탑쉐이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피트라인 통해서 균형 잡힌 루틴을 잘 완성하셨다면 거기에 여러분의 탑쉐이프가 쏙쏙 더해주시면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설정하셨던 그 건강적인 루틴을 최대한으로 그리고 저만 이런 좋은 효과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분들 그리고 이미 500명 넘게 포커스 그룹을 통해서 탑쉐이프의 제품력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6월 초 우리 탑쉐이프 런칭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사업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아주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탑쉐이프 체크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식욕, 포만감 이런 거 못 썼어요. 왜 못 썼을까요? 식약처 맞아요. 식약처 과대 광고의 중단은 그러면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워딩으로 정리했고요. 각 식약처에서 표현할 수 있는 워딩으로만 정리를 해봤어요. 그럼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여러분들도 소비자를 만났을 때 앞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던 식욕, 포만감, 다양한 이제 중추들을 이해하시고 설명을 해주셔야 그 소비자분들도 정확한 원리를 이해하실 수 있고 이 워딩을 보더라도 탑쉐이프의 제품력을 정확하게 인지하실 수 있습니다. 자, 탑쉐이프 섭취하는 방법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섭취하시는 방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언제 식사? 하시기 전? 1시간에서 2시간 전. 맞아요. 제가 어떻게 테스트를 해봤냐면 4주 동안은 식사를 1시간 전에 먹어봤고요. 그리고 지금은 두 통째, 이제 어떻게 보면 7주차이기 때문에 2시간 전에 먹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저한테는 2시간 전이 좋더라고요. 네, 2시간 전에 섭취하고 식사를 하니까 식사를 하면서 내가 평상시에 먹어야 되는 양보다는 확실히 덜 먹었는데도 포만감을 느끼고요. 중간에 오래 가요. 그리고 예전 같았으면 제가 PA를 이렇게 하다 보면 중간에 간식들 주시거든요. 아까 전에 우리 사장님들 중간에 쉬는 시간 때 떡을 드실 때 제가 떡 달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지나갔어요.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아는 맛은 사실 못 참잖아요. 그걸 먹을 법한데 제가 안 먹고 싶더라고요. 네. 이게 내가 막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서 안 땡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걸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탑쉐이프 드시면서 피트라인 섭취를 잘 지켜주셔야 될까요? 더 잘 지켜주셔야 될까요? 맞아요. 자, 탑쉐이프를 섭취하게 되면 불필요한 간식, 영양소 섭취량 줄게 됩니다. 그 빈 공간을 여러분들의 피트라인 제품으로 잘 채워주셔야 되는 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탑쉐이프 섭취하실 때 이거 정말 꿀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포커스 그룹 하신 분들은 이미 알람 다 맞추셨죠? 네. 알람을 안 맞추면요, 사실 너무나 삶이 바쁘셔서 깜빡해요. 깜빡하면 어떻게 돼요? 나만 손해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탑CF 섭취하시기 전에 1시간에서 2시간 전에는 알람을 맞춰 주셔야 돼요. 저도 계속 알람을 울려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도 테이블 미팅 하실 때 소비자와 미팅 하실 때 무조건 식사하시기 1시간 전, 2시간 전에 반드시 섭취하신 거 보여주시고 오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때 소비자분들이 더 궁금해하는 거죠. 이거 뭔데 왜 나는 안 줘? 이 제품 뭔데? 왜 너만 먹어? 하고 더 궁금증이 폭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탑셰프를 이제 6월 초에 구매하시면 알람 꼭 맞춰주시고요. 이거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캠페인의 완성이 됐어요. 자, 탑셰프가 6월에 런칭이 되면서 이렇게 완성이 됐거든요.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 스리업에서 가장 첫 번째 스텝이 디테일링크를 통한 여러분의 몸에 준비하는 단계, 웜업입니다. 우리 간은요, 우리 몸속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조직, 기관이잖아요. 특히 호르몬과 관련된 중추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그 간세포가 계속해서 재생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과로하게 되면 간세포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디드링크를 통해서 간의 기능을 잘 건강하게 증진시켜 주시고, 자, 중간 단계 빌드업입니다. 우리 피트라인 통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영양소를 잘 채워주시는 그 단계. 아침에 일어나서 파워카티, 그리고 아침으로 필굿 요거트 드링크. 정말 좋은 게요. 아까 장내에서 소장내 하고 왜 어떤 호르몬 분비된다고 말씀드렸죠? GLP-1이 분비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GLP-1, 여러분들, GLP-1 그 금액적으로 한 대 얼마인 줄 아세요? 50만 원. 60에서, 맞아요. 한 대 60인데, 그거를 뭐 4대 정도 한다면은, 여러분 그 금액적으로 정말 부담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장내 유익균과 장내 미생물 활성화를 잘만 하면, 우리는 뭐다? 공짜로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의 소장하부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이니까. 그래서 필구 요거트 드링크로 건강한 아침에 장내 환경을 유지해 주시고, 자, 시드러스 10전 내 섭취해 주시고. 근데 이런 질문 많이 주세요. 나 탑셰프 먹는데 시드러스 안 먹어도 돼요? 사실 기전이 달라요. 그죠? 이해되시죠? 시드러스는 인슐린 분비를 원활하게 해서 탄수화물 대사, 포도당 대사에 건강하게 지원하는 거고, 우리가 식사를 통해서 포만감과 식욕 중추를 건강하게 돌리려면 탑셰프는 미리 식사하시기 1시간 전에 섭취해 주시는 거고, 식후에 우리 나른할 수 있는 오후 시간 액티바이오 무흡을 통해서 에너지 극대화 올려주시고, 자, 폴로쉐이크 통해서 단백질 영양소 잘 섭취해 주시면요, 실제 포만감과 식욕 중추에 가장 효과적인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균형 잡힌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리스토레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무기질, 미네랄 대사를 건강하게 잘 지원해 주시고, 자, 탑셰프 우리 언제 들어가야 될까요? 자, 이렇게 식사하시기 1시간 전에서 2시간 전에 섭취해 주시면 앞서 보셨던 쓰리업 캠페인을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건강한 루틴으로 가져가실 수 있게 됩니다.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정말 탑셰프 공부하면서 너무 재밌었던 게, 우리가 이렇게 식욕과 포만감 이런 것들이 나와서 모든 분들이 다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근데 때마치 탑셰프가 이렇게 나와줌으로써 나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 소비자, 내 파트너, 우리 함께 이 탑셰프를 통해서 여러분들 목표하시는 2025년 하반기 목표까지 달성하실 수 있는 아주 게임의 편도를 바꿔드리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탑셰프 섭취 관련 Q&A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탑셰프를 섭취를 했어요. 근데 언제 동안, 얼마 동안 섭취해야 될까요? 꾸준히. 맞습니다. 오늘만 건강하고 내일은 안 건강하실 거예요? 아니죠. 맞죠? 오늘만 배고픔 느끼시고 내일은 배고픔 안 느끼시나요? 아니죠. 우리는 건강하게. 그리고 이 배고픔이라는 게 여러분들 억제하지 마세요. 아까 억제하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도파민이 보상심리로서 여러분들 과한 폭식을 또 유발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건강한 식욕을 똑똑하게 탑셰프를 통해서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탑셰프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혹시 피해야 할 식단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까 인스턴트, 과도한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있는 식단은 피해주시고, 특히 단백질, 식이섬유, 쌈채소 있죠? 그리고 장내, 유익균의 풍부한 그런 영양소를 여러분 기본적으로 채워주시면 불필요한 과식, 폭식 억제할 수 있습니다. 자, 5대 호르몬 안정화
거 제가 한 번에 추격해서 정리했고요. 나눠드린 브로셔에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미리 공부하셨다가 이런 소비자분들 만나셨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자, 첫 번째, 저는 탑CF를 섭취하면서 식욕이 올랐습니다. 이런 경우 저한테만 탑CF가 효과가 없는 걸까요? 라고 하시는 분 있어요. 맞죠? 이런 분들도 포커스 그룹 내에서 많으셨어요. 근데 이게 제품을 섭취하시면서 안정화가 되면서 많이 안정화, 균형 잡히게 올라오게 되다 보니까, 자, 개인의 건강 상태가 다 다르시죠? 아까 전에 그렐린 수치, 렙틴 수치, GLP-1 수치, 도파민, 유심이 다 다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놓쳤던 그런 식욕 중추, 호르몬 중추가 무너졌던 분들이 계세요. 그게 안정화가 되다 보니까 식욕 조절 반응이 대부분 한 3주부터 4주 그때 천천히 올라오게 되면서 안정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식욕이 올랐다는 건 탑CF 때문이 아니라 원래 본인이 갖고 있었던 생활 습관 그리고 렙틴에 주는 신호에 둔감하게 반응했던 나의 상태를 여러분들 인지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평소에 불규칙적인 식단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아까 전에 배고파 보면 뭐예요? 그렐린, 그렇죠? 그렐린이 나왔을 때 불규칙적이면 그렐린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계속 치솟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태? 계속 배고픈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불규칙적인 식습관을 안정화시켜 주셔야 되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도파민 이야기 한 번 더 나와요. 아까 탑CF 내가 섭취하면서 살이 빠지겠다 라는 기대가 분비가 됐죠? 기대가 됐어요. 그럼 아까 도파민이 뭐라고 그랬죠? 살 좀 빠지겠구나. 그러면서 어떤 보상식품을 하지? 맛있는 걸 먹어야겠다. 이렇게 행동할 수 있으니까 도파민의 작용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저는요 평소에 식욕이 없었어요. 이런 분들 계시죠? 근데 뭐예요? 탑CF를 섭취하면서 긍정적인 건 식욕도 생기고 에너지도 늘었어요. 자, 탑CF를 먹고 나니까 갑자기 밥이 더 당기고요. 밥이 더 맛있어요. 근데 대신에 근데 전에는 입맛이 없었지만 요즘은요 아침에 눈도 잘 떠지고 조금 에너지가 올라간 느낌을 받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탑CF를 드신다고 식욕이 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즐거운 그 식욕을 잘 느끼시면서 포만감을 느껴야 할 때 포만감의 센서를 잘 켜주는 그런 건강 상태를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탑CF를 먹는다고 식욕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식욕, 건강한 포만감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게 돼요. 자, 그동안 에너지 순환 시스템이 꺼져 있다가 그 시스템이 켜지게 되면 몸속에서는 뭐라고요? 나 에너지를 더 줘, 영양소를 더 줘 라고 하는 그 신호에 여러분들이 반응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호르몬 균형도 안정화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한 배고픔을 느끼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